네, 오늘 주간 이슈픽 장정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볼까요? 대통령은 고심 중. 네, 이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 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 참모진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네. 이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인사들이 이번 주에 등장했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의 이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 바로 이 인선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수습과 쇄신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앞으로 이 거대 야당과의 협치도 뒷받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많은 인물들이 이번 주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이 야권 인사 기용설에서부터 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여권 인사들이 연일 인선 물망에 오르내렸고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런 뉴스도 쏟아졌지만 인선에 있어 신속보다는 신중한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네, 특히 총리는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총리 임명에는 국회 인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거대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이 총리의 자질로 정무적 감각은 물론 야권과 협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새 총리는 국정 쇄신 이미지를 가지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가 수용 가능한 인사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 이번 총리 인선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 여론 등으로 이 후보자 낙마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정 쇄신 동력이 크게 꺾일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각계의 의견을 듣고 많은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총리보다 비서실장 인선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들려오는데요. 이 앞선 리포트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일단 오늘 전격 이뤄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전화 통화에서 드디어 회동 시기를 다룬 만큼 대통령의 인선 결단에 야당과의 협치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이 쇄신과 민심 수습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대통령의 장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30분쯤에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만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주 보고 밥도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훈훈하게 화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의 마지막 과제 정치 개혁.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마무리를 목전에 둔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일 입법에 이 총력을 기울이자고 여야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네. 김 의장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해가며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할 입법 과제로 이 정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네, 김진표 의장이 20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서 이제 느꼈던 정치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이 법안에 이제 담았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김 의장이 정치개혁 방안으로 이 지목한 것 중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도 한참 문제가 됐던 이 선거구 획정안입니다. 현직 국회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이 선거구 획정안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역시나 늦장 처리되면서 정당 공천이 함께 지연됐고 이에 따른 선거 업무도 늦어지면서 유권자들은 후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시간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총선을 겨우 4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 처리됐는데 이 협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여야 거대 정당이 이 각자의 유리한 텃밭 의석은 지켜내고 비례대표를 한석 줄인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 의장은 바로 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 절차와 시기를 구체화해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법안을 통해서라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두 번째로 꼽은 정치개혁은 어떤 건가요? 네, 김진표 의장이 기자회견이나 모두 발언 같은 의장으로서 공식 발언을 할 때마다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자며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 왔는데요. 이 개헌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헌 절차법을 제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헌 절차법이 마련돼야 개헌이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예 법안으로 국회의 헌법특별위원회를 이 상설특위로 설치하자는 겁니다.
또 개헌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제정안에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이 헌법 개정 국민 참여 회의를 구성해서 개헌 방향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김 의장의 구상대로 개헌 절차법이 제정된다면 개헌이 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 김 의장의 정치개혁 방안 어떤 걸까요? 네, 이번 21대 국회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이 법사위에서 유독 여야 충돌이 많았었습니다. 또 아예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되는 법사위 패싱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체계작구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김 의장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기능 분리를 제안했는데요. 아예 법안의 이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겁니다. 2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이 정치 개혁에 방점을 찍은 그 김진표 의장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서 우리 정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큰 의미를 담았는데요.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5월 국회에서 어떻게 심사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쟁탈전. 네, 이 김진표 의장이 법사위 기능 분리를 이 법안으로 내놨을 만큼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깊은데요. 22대 국회가 문도 열기 전에 벌써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 곧 그 입법 주도권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도 번번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이 제동이 걸려서 특검법 등에서 입법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도 놓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느냐 마느냐로 이 여야 갈등이 극심했고 운영위 파행으로 이어졌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을 독재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가져오겠다고 하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현재는 모두 국민의힘 몫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존 관례상으로는 17대 국회부터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의회 균형을 맞춰오도록 했고요. 국회 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오던 자리였는데요. 일단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사위원장 배분 관례가 깨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대 국회 시작 원구성 협상에서도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고 결국 당시 슈퍼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논란 끝에 21대 후반기 국회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민주당은 주요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원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다음 달 3일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도 6월 초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뽑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일각에서는 원내대표는 이보다 더 빠르게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조만간 여야 원구성 협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어떻게 배분할지 힘겨루기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